짱글리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단위 형용사어와 부사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용사어라는 말과 부사어라는 말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든 말이라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단위를 다 통일하기 위해서 다 끝에다 모든 의미-단위에 어자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랑 형용사어는 차이가 뭔가요? 부사랑 부사어의 차이는 뭔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당신의 의미단위라고 얘기했으니까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형용사어와 부사어는 형용사 부사랑 뭐가 다르고 어느 상황에서 의미단위를 나누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형용사는 대부분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beautiful girl 하면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아름다운이 girl이라는 소녀를 앞에서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형용사는 통상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긴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의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의미 단위를 나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앞에 beautiful girl처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는 형용사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의미 단위를 나누지도 않고 오히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지만 앞서서 그냥 명사 덩어리 취급하자고 했습니다. 명사 덩어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말고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갖다가 의미 단위를 나누고 그것을 형용사어라고 부릅시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써먹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역시 의미 단위를 나눕니다. 알겠죠? 자,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 A자로 시작되는 형용사를 갖다가 서술형 형용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서술형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 서술형 형용사는 앞이 아니라 어떻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역시 의미단위 나누고요. 역시 형용사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앞이 아닌 이것도 문법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형용사가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찬찬히 봅시다. 첫 번째, 긴 경우, 깁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 유용한 책, 깁니다. 두 번째, 숙녀인데 어떤 숙녀입니까? 아름답고 친절하고 부유한 숙녀. 또 요 봤네요. 앞서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뭘로 쓰입니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갖다 할 때, 긴 것이 수식할 때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통 뒤에서 수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의미 단위를 나눕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thing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역시 형용사어입니다. 세 번째, 기억나시죠? 서술형 형용사, A자로 시작되는 서술형 형용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역시 의미 단위를 나눕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어라는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부사어입니다. 물론 부사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 마음대로 부사어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사어라는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역시 부사어는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very beautiful 이렇게 very처럼 very beautiful 할 때 very처럼 앞에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뒤에서 수식하거나 또는 따로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의미 단위를 나누고 부사어라고 부릅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At this store.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 쓰였네요. 이 가게에서. 맞죠? 단독으로 쓰였죠? 충분히 나눌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서 의미 단위를 나누고서 부사어라고 부릅시다. 두 번째,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통과하기 위해서. 역시 부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쓰였죠? 그래서 의미 단위를 나누고 요 하나의 덩어리를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형용사어의 차이, 부사와 부사어
어의 차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세 가지 경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형용사 어와 부사 어의 개념도 한번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6가지의 의미 단위를 공부한 셈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짱을 셨습니다.